네, 동시효과 후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한 것 대비로는 요즘 들어서 계속 나은 흐름인데요. 과연 동시효과 분위기가 본장까지 이어질까요? 현재 양시장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수준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03%의 상승, 1포인트가량의 오름세 보여주며 2330.16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금 8시 40분부터 시작돼서 16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도 빨간불, 파란불이 계속 바뀝니다. 오늘장 시작점을 어디에서 끊어줄지 명확하지 않은 분위기고요. 어제 이 양봉을 만들면서 5일 이동평균선은 그래도 좀 지켜냈었는데 오늘장 5일 이평선 부근에 걸쳐있는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상승이든 하락이든 양쪽 지수가 모두 다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면서 692.62포인트 선. 오늘 밀리게 되면 3거래일 연속된 하락인데 근데 하루 밀릴 때 많이 안 밀립니다. 약보합권 내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하게 되면 3거래일 연속된 하락 그리고 역시나 코스닥도 5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하락불 들어온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좀 더 눈길이 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온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쪽에서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의료용 VR 기기에 대한 전파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보도가 들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VR 기기라고 하고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삼성 쪽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연초, 내년 초쯤에는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R 기기 쪽 하면은 코세스가 있죠. 20% 정도의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 VR, AR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 쪽으로의 매기 쏠림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코세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볼 수가 있죠. 선익 시스템 오늘장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상승불은 들어와 있는데 탄력은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넥스트가 한 6%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이노뎁 3% 정도 그리고 MP 보겠습니다. MP도 한 3% 정도.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도 5%가량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메타버스 전반에 매기 확산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개별 뉴스 있습니다. 어제 권리락 맞이했던 ICH가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불을 켜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재료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히림이 어제도 좋았는데요. 오늘 장까지 히림이 어제 26% 급등했습니다. 오늘 6% 정도 추가 상승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상장 두 종목이 있는데 먼저 봐야 될 종목이 뉴로메카, 이 종목 로봇주입니다. 그리고 공모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이 공모 청약할 때 청약 경쟁률을 1000대 1 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1100대 1이 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쏠리고 있고요. JI테크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 역시나 오늘 동일하게 신규 상장 일정 있습니다. 그 밖에는 미국 쪽에서 일정 몇 가지 있네요. 오늘 밤에 10월에 고용동향 보고서 있고요. 그리고 의약 쪽으로는 미국의 간학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본장 시작하니까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고르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11% 하락, 그 사이에 빨간불로 바뀌면서 0.01%의 상승, 전일 종가인 2300
30선 부근에서 출발선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팽팽한 이 힘의 균형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쪽으로 시장이 좀 쏠리게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 보합권 정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정도 하락하지만은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692선 부근에서 출발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사던 외국인이 오늘은 팔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80억에 거의 다다른 모습, 거의 비슷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8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출발은 일단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6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관 쪽에서는 165억 원 정도 양쪽에서 고르게 팔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개인만 400억 가깝게 사담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물은 쌍끌이 매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쌍끌이 매도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도 꽤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총 350억 원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57억 원 매도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현재 양쪽 지수가 약간은 좀 헤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은데 거의 반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의약품 섹터가 음식료품이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음식료품 워낙에 좀 낙폭이나 상승 탄력이 있는 섹터는 아닌데요. 오늘장 전체적으로 1% 넘게 밀리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품이 한 0.5% 정도 밀리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이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 종이목재, 철광금속, 건설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0.5% 안팎으로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상승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운수창고, 업종지수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 섹터 좋네요. 오늘 아침 체크포인트에서도 짚어봤는데 대한항공이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험 0.7% 상승이고요. 기계, 전기가스, 증권, 금융 순으로 금융 섹터 전반으로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 여전히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한두 호가 정도 그래봐야 100원이기는 한데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요즘 들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권 내에 줄다리기 팽팽합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1%까지 밀렸다가 현재는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1.22%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반등 다시 합니다. 2% 정도의 오름세를 띠면서 상승과 하락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반, 급등, 급락은 없습니다. 1% 안팎의 제한된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군들은 쭉 보니까 오늘도 2차 전지네요. LNF 그리고 첨보 이런 종목군들이 톱10 가운데서는 그나마 좀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본장 시작해도 더 많네요. 1,400개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663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을 좀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지켜보고 계실 텐데 워낙에 파운드가 약해져가지고 달러가 강한 상황이었죠.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오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26원에 개장한 현재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두 분의 시각 알아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해보죠. 네,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선의 흐름 최현재 전문가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풍력,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모두 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주식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썬넌 같은 경우 한 18% 급등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대명에너지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2.7% 상승, 현대에너지솔루션 3% 상승, 하나솔루션도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OCI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폭력주 조금 주춤했는데 지금 뭐 CS 윈드 한 2% 상승하고 있고 동국 SNC도 뭐 3% 넘게 상승, CS 베어링도 강세,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업체인 상강 MNT도 3%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요즘 최근에 또 수소 관련주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피올셀, 범한 피올셀, S 피올셀, 뭐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뭐 전부 다 지금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태양광만 조금 주목을 받고 나머지 주식들은 그동안에 조금 하락하거나 박스권 양상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순환매가 이쪽으로 좀 올 수 있는 차례가 아닌가 하고 지금 보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는 고금리에서 차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 비용 부담이 있지만은 그동안에 주가 좀 움직임이 박스권 하단에서 좀 어느 정도 지켜낸 만큼 상승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서 여기에 착안한 부분들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로봇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이제 뉴로메카도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시가 형성한 이후에 10%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좀 운봉으로 빠지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뭐 이제 좋은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뭐 그 10년 후에는 60억 불, 8조 한 5천억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휴머노이드 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어떤 감속기나 센서 이런 쪽 또 휴머노이드를 실제로 개발한 업체들, 개발한 업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쪽은 레인보우 로봇이 될 거고요. 뭐 감속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SPG 같은 쪽이 아마 이제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쪽도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될 텐데, 로봇들이 요즘 많이 빠져 있었죠. 그 반등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레인보우 로봇이나 뭐 SPG나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매수가 좀 가능한 자리 같아요. 지금 이제 빠졌다가 좀 바닥을 만드는 자리라서. 유일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산업용 로봇 쪽에서 유력한 업체들도 지금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가능하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인탑스 같은 데들이 원래 로봇주는 아니었는데 로봇 생산 쪽으로 이제 뭔가 새롭게 좀 진출하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보면은 이제 진출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부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어쨌든 뭐 로봇 그 ETF 건도 있고, 그리고 좋은 뭐 전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봇이나 SPG가 제 생각엔 제일 유력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쪽은 뭐 반등은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아침에 추천 주기도 했는데 두 분이 나란히 좋게 보시네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네, 방산 쪽 보고 있는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모두 다 한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차트 모습은 하나하나 보면은 다 비슷한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보시면요, 오늘 양봉이 나온다면은 뭐 지금 7일 연속, 8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5일선 지지받고 상승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5일선 근처에 오면은 매수는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LIG 넥슨도 차트는 비슷한데 조금 그동안 이틀 전에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뭐 상승하는 모습. 한국항공우주는 마찬가지로 차트 모습 비슷하고요. 뭐 현대로템도 지금 상승폭은 조금 적은데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좀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여전히 뭐 방산 쪽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체크포인트에서도 어젠가 그저께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개발비하고 해외 수주권이 좀 덜 잡힌 업체들이 LIG 넥스원 빼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소폭 못 미쳤는데 4분기에는 해외 수주권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섹터 움직임 알아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네,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조선 쪽에 특히 피팅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성광밴드, 태광 다 좋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이틀간 급등한 형태고, 그 밑에 뭐 이제 하이로 코리아도 올라가고, 뭐 BMT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 현대인포조선도 근래에 보면 이제 바닥은 좀 잡는 형태고요. 그래서 현대인포조선의
어떤 이제 그 수주 피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반영이 됐다 보고 있고, 바닥 잡고 현대인프조선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익 나는 거는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뭐 선사들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자재 쪽 반등이 좀 큽니다. 특히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천연가스 쪽에 플랜트들이 지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피팅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으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뭐 피팅보다는 좀 덜 나온 쪽이 본행 쪽이죠.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이고 뭐 충분히 탈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장비업체 중에서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익 성장 구간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죠. 이제 좀 관심 가질 때다, 이렇게 의견을 알려주시세요. 그리고 최은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항공주 보고 있는데요. 항공섹터. 아까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고, 대한항공 오늘 제일 강합니다. 혹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지금 강세 움직임 4% 넘게 지금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소폭 플러스 한 1% 정도에서 플러스 나오고 있고, LCC들도 선별적으로 지금 강합니다. 뭐 한 1%대 뭐 그 정도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대한항공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환율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좀 횡보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더 이상 급등하지 않으면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 차트 모습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아요. 뭐 상승과 하락, 소폭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역시 저는 뭐 LCC들보다는 여전히 메이저 항공사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특히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좀 더 낫다. 그거는 역시 뭐 실적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객 수요까지 받쳐주고, 화물 수요는 여전히 뭐 그래도 견조하고, 여객 수요까지 받쳐준다면은 본격적으로 팬데믹 이후 내년에 여객 수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내년도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나. 환율의 급등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율 급등하면 좀 많이 빠지면 사도 괜찮지 않나.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환율 관련된 부분 영향받을 수 있는 항공섹터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전기차 쪽 배터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셀업체들이 너무 강하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 시키는, 지수를 디커플링 시키는 그 가장 주된 이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요 근래 외국인들 순매수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외국계 창구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있고, 삼성 SDI는 살짝 좀 빠지는데 이따 좀 잡혀봐야 알겠죠, 이것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급등이 굉장히 큰 급등인데, 이런 대형주가 이 정도까지 급등을 했으면은, 지금 자리가, 최고가 부분까지 왔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 최고가가 59만 8천 원이에요. 상장 당일날.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바로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같이 쉬길 수가 있어요. 셀업체들은. 그래서 이제 좀 이쪽이 쉬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옆으로 횡보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 매기가. 저는 이제 소재업체들 쪽으로, 매기가 또 이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셀업체에 비해서 양극재 대장주지, 뭐 이제 LNF, 에코프로, BM 이런 쪽들, 오늘 첨보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쪽들이 들어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기 이전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양극재 쪽이라든가 첨가재, 뭐 전해질 이런 쪽도 유력한 업체들, 지금 눈여겨볼 만한 때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쉬게 된다면은 이쪽으로 매기 확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특징 짚어봤습니다. 오늘 신규수 전문가 로봇 관련된 종목, 그리고 조선주, 조선 기자재 쪽 봤습니다. 2차전지 연일 이 시간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쪽, 그리고 강세 움직임 지속되고 있는 방산 섹터, 오랜만에 항공주에 대한 언급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장 아직은 좀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눈에 띄는 다시금 또 부상하고 있는 종목군들 VR, AR, 메타버스 이쪽 볼게요. 지금 선익 시스템이 20%까지 급등을 하면서 아마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큰 수익권이 있을 겁니다. 뭐 MP라든지 코세스에 따라서 긴 양봉을 형성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메타버스가 또 한 번 움직이면 강력하게 연속성을 보여줬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떨까요? 역시 오늘 강세는 컨텐츠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지금 오늘 코세스는 강하게 출발했다가 지금 음봉 나오는 모습. 순환매로 한 번쯤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메타버스가 뭐 어떻게 시장에 주도주로 테마로 부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녹록치 않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계속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지요. 그러면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술주들, 성장주들, 고금리 쪽에서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주도주로 나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급등하면은 팔고 좀 빠지면 사고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렇게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수가 대신 급락하면은 그렇게 트레이딩 형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서 짧게 대응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요, 네이버 카카오 쪽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들 변동성이 커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호실적 내놓으면서 17% 급등했다가 어제는 좀 꺾이나 쉬나 2만 원 선에서 발목이 잡히나 싶다가 오늘은 또 재차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주사 카카오 쪽으로도 지금 이 종목은 또 보합 정도입니다. 카카오페이 볼게요. 카카오페이는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플랫폼 쪽으로 또 카카오는 보합인데 네이버는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뭐 바닥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쪽 좀 봐주실까요? 예, 이제 뭐 시장이 이제 뭐 바닥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도 이제 바닥을 좀 잡은 듯 싶어요.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상당 기간 동안 좀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쪽에 투심이 좀 안정화돼야 될 부분, 그리고 매수 심리로 돌아서려면은 뭔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의 논란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잊혀져야 되고 내성이 좀 생겨야 되겠죠. 카카오도 상당 기간 조정,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옆으로 횡보하는 짧은 박스권을 뭐 한참 동안 좀 돌아야 되지 않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20만 원이 좀 넘어가야지 그 이후에 뭔가 반등 추세가 생길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6만 원 단위 넘어서야지 반등 추세라는 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서 뭐 카카오뱅크나 뱅크가 요즘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페이가 반등이 살짝 나오는데 뱅크는 제 생각에는 121선 정도가 반등의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만 한 6, 7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또 한참 동안 쉴 것 같아요. 뱅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제일 아직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 어차피 카카오뱅크도 플랫폼 회사는 아닌데 은행주인데 은행주에 비해서 너무나 멀티플이 높다. 물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지만 그 얘기는 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2만 5천 원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카카오뱅크 일단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페이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바닥은 잡은 듯 싶지만 앞으로 이제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려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한참 기다린 이후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즘 핸드셋 부품 쪽 애플향 종목군들 연일 약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 코로나19 통제 조치로 인해서 애플의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를 폐쇄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LG이노텍 주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요. 오늘 낙폭이 꽤 깊게 나오면서 직전 저점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이노텍이 3% 정도의 하락세 보여
보여주면서 27만 4,500원권 기록하고요. BH 보겠습니다. BH도 1% 정도의 약세 흐름. 한 달 만에 주가가 상당히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방으로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까 걱정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한 솔루션 제시해 주세요. 최원지 전문가님.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 악재가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 하락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중국 지린성인가 뭐 거기서 노동자들 뭐 대거 탈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 같이 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LG이노텍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원의 70% 이상이 애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포트폴리오로 다변화하지 못한 게 예전에는 애플이 강세였으면 같이 이제 좋았는데 이제는 뭐 고스란히 같이 뭐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저점은 테스트하면서 뭐 다시 또 전저점 밑으로 또 내려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25만 원 밑에서 조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사더라도 근데 25만 원 밑이라고 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되겠죠. 뭐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사는 거니까 뭐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는 솔직히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덜 빠진 주식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애플이 추가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애플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결국에는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 조금 주의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섣부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애플의 움직임을 역시나 좀 보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신재생은 최원재 전문가님 좀 전에 짚어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CS윈드 현재 4%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유니슨도 탄력이 좋습니다. 장중한 때는 한 5% 정도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풍력주들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이제 좀 반격을 시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풍력들 뭐 반등 이상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빠졌죠. 뭐 이제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달러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풍력주가 유럽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은데 유럽 쪽이 뭐 겨울철 전력당 때문에 뭐 다시 원자력 가동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들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논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재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여러 가지 있으면서 뭐 CS 윈드도 그렇고 CS 베어링도 많이 빠져 있고 삼강 MNT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데 다들 뭐 반등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모멘텀들이 약화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유럽에서 아무리 그런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쪽에는 뭐 이미 투자를 시작한 마당이고 대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도 지금 미국 쪽에서 뭐 이제 지금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중간선거 끝나면서 뭐 저는 이제 뭐 공화당이 된다고 그래도 태양광 쪽에 뭐 투자가 그러면 엄청나게 그럼 줄어들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잠깐 좀 공화당이 되더라도 흔들린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신재생 주가 관련된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못 가고 또는 빠져 있고 이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강 MNT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매수 구간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력은 매수 구간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의 구도가 조선주의 강세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5%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는데 조선주 오랜만에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재차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매가 올 차례가 됐어요. 그동안에 조선주 지수 상승 대비 오히려 빠지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저는 가격 메리트가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빠지다 보니까 발생한 상황. 그리고 수주는 여전히 뭐 견조하다. 중국 측이 좀 따라붙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당장 염려할 건 아니다.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현대중공업 오늘, 현대미퍼조선, 한국조선해양 전부 다 강세 보여. 특히 저는 조선주, 완성조선사보다 오히려 기자재 쪽이 차라리 더 좋아 보인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성광밴드, 태광, 뭐 한국카본 이런 주식들 조선주
뭐 어떻게 본다면 좀 무겁고 뭐 사기 싫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기자재 업체들, 피팅 업체들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이쪽은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수주가 잘 되고 일감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런 기자재 업체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섹터, 조선 기자재 쪽 이제 순환매가 올 때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한 차례 좀 휘청거렸던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어제 7%나 급락을 했다가 오늘장에 또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도 발표 당일에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오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 알려주실까요? 예, 저는 2차전지 쪽에는 덜 오른 종목만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트보다도 지금 실제로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높은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첨보가 요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첨보 같은 종목들은 사실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으로 봐야 되고 내년도에는 뭐 틀림없이 이제 실적이 늘 거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본업 쪽에서 목재 쪽에서 조금 이제 소강 상태지만은 지금 전해질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증설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고 PNT 같은 장비주들도 뭐 여지없이 실적은 뭐 나올 수 있는 업체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히려 좀 실적 가시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 틈새 종목 찾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또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후발 투자를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그리고 간밤에 국제유가는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진 건 아닌데 SK 이노베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국제유가도 봐야 되고 2차 전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꽤 많이 빠집니다. 한 4%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나머지 셀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이 좀 디데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와 타이 기록 썼다가 지금은 59만 5천 원이어서 60만 원 선 언저리 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약간 밀려가지고 셀업체들의 표정은 다 엇갈리고 있는데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강세 지금 삼성 SDI는 소폭 조정 뭐 1% 조금 넘게 조정받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4%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SK온이 뭐 주요 강건이었죠. 그런데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실질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뉴스에 파는 양상?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뭐 SK온의 모멘텀 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그렇게 본다면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매도 물량 출해 그렇게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아까 신규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60만 원 넘어서 매물 출해되면서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뭐 헤게모니를 기관하고 특히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원하는 목표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두 종목이 있는데요. 현재 시세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로봇주 뉴로메카 이 종목은 16,900원이 공모가였는데 현재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기준가 대비로는 다소 밀려 내려간 모습 보여주면서 24,000원 부근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JI테크 이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가 기준가 대비 많이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네요. 그래서 시초가가 14,400원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또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지금 12,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약 받으신 분들은 지금 좀 손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